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장이 낙폭을 줄이다가 마지막에 15분 정도를 남겨놓고 주가를 확 밀어버리는 상황이 나왔죠. 주요한 이유는 이제 중국 신용경색의 우려가 국내장에 영향을 줬고요. 수급적으로는 개인과 기관이 선물해서 어저께 로스컷을 일부 치면서 주가를 완전히 밀어내는 상황이 됐죠. 근데 중국의 신용경색의 영향이 일단 글로벌 시장에 전부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4,500대까지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로존도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서는 1%대 후반까지 하락을 시키면서 장을 마감하고 있죠. 중국이 지금 신용경색이 어느 정도냐면 은행 간의 레포 금리라 그러죠. 초단기 금리가 10%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대였거든요. 근데 한 2, 3일 만에 10%대가 됐으니까 정말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런민은행 쪽에서 강력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어저께는 런민은행에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물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통화 정책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금리 인하고, 두 번째는 지준율 인하고, 세 번째는 이제 역의 RP를 통해서 돈을 시장에 풀어주는 그런 거 정도고,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만간 중국에서 나올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00포인트가 너무 쉽게 붕괴가 돼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까지 왔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중국이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지는 결국 인민은행에서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막판에는 0.3%까지 낙폭을 줄였다가요. 제가 본 시간으로는 정확하게 4시 45분인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밀리고 동시호가에 밀어내서 0.94% 정도를 밀어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일 지난주 금요일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추세 반전 가능성이 있었는데 G2에 해당되는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미국장에 반영이 됐고요. 다만 거래량이 약간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장도 중국 신용경색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어저께 미국장이 낙폭을 그나마 좀 줄이게 됐던 계기는 연은 총재가 3명 정도가 어저께 연설이 있었습니다. 나리아나 연은 총재나 더들리 연은 총재, 또 피셔라는 연은 총재가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 벤 버냉키 의장이 지금 발표한 양적 완화 축소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특히 나리아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실업률이 5.5%까지도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들리라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 고용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실업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양적 완화를 충분히 지속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셔라는 사람은 오히려 양적 완화는 축소가 맞지만 거기에 맞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양적 완화 축소는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버냉키를 약간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고,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시장에 또 한 번 피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일단 낙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는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거래량에 의해서 반전이 나오기도 하지만 국채 발행이 있는 주가는 이상하게도 주가를 안 올립니다. 이번 주가 미국 국채 발행이 오늘 빼놓고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국채 발행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550억 불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화요일은 없습니다. 화요일은 없고 수목금에 한 300억 불씩 3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채 발행이 있는 주가는 이상하게도 주가를 끌어올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를 이용해서 국채 발행을 손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국채 발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할지라도 시장에는 영향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74% 정도는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양적 완화 없이 자생적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고요. 특히 국민들의 부채가 많이 줄어들고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전에 대한 결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유로존에서 어저께 러시아 쪽에서는 16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 진행이 되면서 일단 러시아는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유로존은 좀 빠졌죠. 유로존은 사실 중국의 어떤 신용경색에도 있었지만 옌스 바이크만이라고 분데스방커 총재가 이번에 ECB에서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는 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제기해주면서 이게 시장에 후폭풍으로 다가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양적 완화를 시작도 안 해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FMC에서 벤버니키 의장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좀 아쉬웠고 그렇다면 지금 불확실성 제거는 차라리 양적 완화를 빨리 진행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유로존에서도 경기 부양책 가능성은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얘기를 했지만 집행이사들 사이에서는 약간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시장에 약간 불안 요소로 좀 다가오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수급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물론 그 대외적인 악재가 의해서 트리플 약세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 약간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선물에서 지난주 목요일 밤에 야간에서 선물 매수를 외국인이 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장중에 한 번 하고 야간에 또 1,300개 한 다음에 어저께 1,700개를 매수하고 오늘 또 야간에 한 300개 정도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과 기관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약간 털어내주면서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수급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급이 정확하게 선물에서 얼마나 더 많이 사주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지금 그 장기 펀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3조 원 정도가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개인들이 펀드에서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펀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올 1월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압박을 했던 수급적으로 뱅가드 물량이 이제 거의 종료 상태라고 하죠. 이제 92% 정도가 다 나갔고 약 5천억 정도가 남은 상태.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를 촉박을 했었던 뱅가드 물량이 거의 소진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기술적 보시면은 어저께 장대 그 거래량이 터져서 사실 긍정적으로 봤는데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로 약간 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랫꼬리가 그나마 생겼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반전이 들어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차트 지금 완전히 지난번 저점까지 그냥 다 밀려버렸습니다. 무슨 맥없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 하락각도가 깊은 상황. 하락도가 깊을 때는 반전이 빠르게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횡보를 하든가 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불안한 양상이 나오고 있죠. 유로존에서 어떤 부양식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독일도 역시 똑같은 상황의 모습의 차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기관도 로스컷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주에 연기금에서 얼마를 시장에 자금을 풀지를 좀 확인하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힘든 하루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견뎌야 될 상황이라면 좀 더 참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